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경매 공매 가이드라는 경매 정보를 뭐라고 하죠? 생산, 유통 보여드리는 그 회사의 대표 김지혜입니다. 저희는 그 CBC 경매 마스터로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그 말씀을 위주로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이제 경매는 학원에서 요새 너무 경매 공부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에서는 경매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경매 많이 했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도 달라요. 경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경매 데이터를 보시면서 전화 오는 질문들,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일관적으로 좀 갖고 가는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들, 사람이 다수라고 해서 그 선택이 다 합리적이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제일 많이 전화 옵니다. 이번에 1차 떨어지고 2차인데요. 한 번 더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낙찰가까지 알려달라고 말을 못하겠고 2차에 들어갈까요? 3차에 들어갈까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은 다 싸게 사고 싶죠. 경매 시장에 온 사람들 다들 싸게 낙찰 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물건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특수물건은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소송을 하나 해야 된다면 그 기간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 2개, 3개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이 물건 하나 갖고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또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만큼 유찰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특수물건이 아닌 일반 물건,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물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유찰돼. 마냥 유찰돼. 계속 유찰되면 엄청 싸게 살 것 같죠. 1억짜리가 막 2,500까지 떨어지면 3,000에 엄청 싸게 살 것 같죠. 그렇지만 그런 물건들이 계속 유찰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면은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게 낙찰가입니다. 싸게 받으려고 다 노력을 하죠.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치고 다시 올라가는 게 낙찰가예요. 마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찰가는.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은 20%씩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한 번 유찰될 때 30%씩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인천 같은 지역. 그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법원이 정한 어떤 매각에 관련된 규율이기 때문에 서울은 20% 하는데 인천은 왜 30%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룰이에요. 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왜냐면 인천 같은 지역은 강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할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천이 땅이 넓어요. 광역시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지역은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화, 목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인천은 월, 화, 수, 목, 금 해요. 그만큼 관할하는 지역이 넓어요. 그렇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감률이라고 하죠. 한 번 낙찰이 안 됐을 때, 1차에 안 됐을 때 다음에 30%씩 빠지면 2번만 빠지면 49% 돼버려요. 반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1억짜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값 좋아하죠. 반값. 우리 반값 참 좋아해요. 반값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저희같이 이 전산 운영하는 경매정보 회사들은 프로그래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하게 유찰된 물건은 그때부터 푸시하죠. 이렇게 메인 화면에 띄워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반값을 찾잖아요. 싼 거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인천에 1억짜리가 5천에 나왔어요 하고 제일 앞에 화면에 띄우죠. 미디어는 노출이에요. 노출이 많이 되면 관심 가진 사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낙찰가가 어느 순간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낙찰 받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을 싸게 받으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이번에
7천만 원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까지 기다리다가 놓친다거나, 예. 한 번 놓치면 뭐 특수물건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물건 찾기가 시간을 그만큼 놓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조건 싸게 받으려고 계속 마냥 기다리시는 건 많이 등산은 아니고, 낙찰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 많아요. 1차에 낙찰 안 되는데 2차에 와가지고 120%씩 쓰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입찰 법정에서 눈총을 받아요. 뭐 1차 때 받지 2차에 와가지고 너 때문에 헛걸음했잖아, 막 이런 게 말은 못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 왜 1차에 안 와갖고 2차에 와가지고 120% 쓰는 거야, 뭐 그렇게. 그게 낙찰가예요. 왜냐, 뭐 저희는 계속 물건을 검색하지만 생업 있으신 분들은 바빠서 놓치고, 그러고 보니 나하고 맞는 물건 갖고, 그래서 1차에 들어와서 120%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1차에 들어와서 80% 쓰는 게 문제지. 80% 쓰고 싶은 사람들은 1차 때 안 들어오고 기다려야 되는데, 1억인데 들어와서 최저가가 1억인데 들어와서 8천 쓰는 건 문제지만, 최저가가 8천일 때 들어와서 1억 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를 찾는 거예요. 최고가 제일 많이 쓴 사람. 그래서 낙찰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더 올라간다. 예, 적당한 시점에 내가 많이 찾는 물건이라면 입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할 물건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이 물건이 없다. 못하겠다. 금리도 오른다 그러고, 이제 정책이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한다 그러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 보세요. 다주택자 규제했을 때, 양도세 중과할 때 멘탈이 붕괴돼서 급매물이 우르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지금 12월 이 시점에 안 쏟아졌어요. 오히려 공급이 줄 것 같다, 나중에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 예고하고 적용되고 체감하고 우리한테 왔을 때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지. 이게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면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골싸매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받아들이고 이게 시장에서 반영되고. 근데 이 문제의 첫 번째 결점은, 이 정책의 첫 번째 결점은 강제적이라는 거죠. 자의적인 게 아니고 정책이 중간에 관여해가지고 다주택자들 너희들 좀 쉬어. 너희들 때문에 서민들이 집값 올. 그리고 그 사이에 서민들 집 사. 빨리 사. 근데 멈추게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사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 강제로 개입되면. 그래서 갭투자하지 마라. 그거 투기고, 서민들이 집값 때문에 살기 힘들다. 투기해서 번 돈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을 이제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미 진입한 다주택자들과 진입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나뉘겠죠. 이미 진입한 자들은 팔까, 버틸까, 상속돈은 증여할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까, 뭐 5가지 정도의 어떤 퇴로를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임대업 등록은,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사업자 개설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업은 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이 맞아야 등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만 가지고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팔아야지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아서 남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 남으면 양도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좀 싸졌다, 네, 내렸다는 느낌이 들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이제 서울 아파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낚인 거죠. 보니까 뭐 0.002%, 뭐야. 그런 뉴스들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디어만 봐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 검색이 만렙인 줄 아는데,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옳은 답도 있고 틀린 답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경락을 받으시면 경매로 낙찰 받으면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제가 경매 받을 건데요. 얼마 정도 해주나요? 80%. 근데 자기가 낙찰 받은 거 80%안 나와. 왜? 자기 물건은 특수 물건이에요. 모든 물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질문할 때 자기가 특수 물건 받겠다는 질문을 안 했으니까 답을 주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서 어떤 답을 얻으시는 거를 뭐라고 하죠? 절대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기대 수익이 줄어드는 어떤 효과가 생겼을 때 그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서 이에 따라서 어떤 비정상적인 구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매매에서는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이 시장 지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데 즉 이렇게 돼서 거래량이 줄어버리면 시장이 왜곡돼서 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너무 매매 건수가 작다 보니까 지표가 사소한 것 때문에 누가 더 급하게 싸게 팔았다거나 누가 높게 팔았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지표는 정확하지 않아요. 경매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경매는 소무자와 소유자들이 자기가 원해서 팔라고 내놓았다기보다는 채권자들이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팔아주셔야 하고 매매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경기 안 좋다고 쉬었다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되는 그 입찰 결과들, 그러니까 매각되는 결과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일반 매매에서는 거래량, 경매에서는 데이터. 그래서 경매 데이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돈을 버는 키워드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낙찰을 받고라면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의 시작이지 낙찰이 끝이 아니에요. 사는 순간 돈 버는 거는 사실은 부동산 경매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누가 무슨 일 하시냐고. 저 경매합니다. 그 수협에서 생선 그 사고 파는 거 있죠. 그 경매 하시냐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법원 경매합니다. 이렇게 아니면 생선 도매 뭐죠? 그런 거 경매라고. 왜냐면 경매도 많잖아요. 미술품 경매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어떤 수산물 이런 거 경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미술품 같은 거는 싸게 사면 돼요. 소유의 의미죠. 가지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경매는 낙찰 받는 순간 돈 되는 물건도 있지만 낙찰 받아서 돈이 될 수 있게 갖고 계시면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감정가는 과연 절대적인가? 이 감정가가 보다 높게 받았으면 잘못 받은 경매인가? 그래서 경매 제가 뭐 한 15년 동안 하면서 진짜 돈 번 물건은 단독이었을 때가 더 많고 막 경합하고 막 2등하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뭐 45명씩 차려갖고 그래서 그날 막 기분 좋아요. 이겼다는 생각이. 근데 그게 결국 돈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특히 경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게 받으려는 고정관념을 좀 그렇다고 막 쓰라는 게 아니고 경매는 낙찰을 싸게 받는 것 자체만 갖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제가 그 일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경매 물건 보다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상속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런 경매 많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유자들이 이걸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은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경매로 팔아서 나눠 가지겠다. 자기 지분만큼.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 물건을 지금 다 현금화시키고 싶은데 팔겠다. 이게 형식적 경매예요. 채권이 없어요. 빚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를 넣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네 주위에 부동산한테 내봐야 얼마나 내놓겠어요. 30군데 내놔봤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경매를 넣으면 전국에서 볼 거 아니에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활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민사소송에 의해서 패했어요. 그래서 그 패한 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경매를 넣었어요. 공사비를 미지급했어요. 공사하다 중단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매를 합니다. 내지는 현금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혈. 피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데 수혈하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와 현황이 안 맞아요. 서류를 정리 안 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해요. 지금은 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임야로 진행해요. 그럼 임야로 진행하는 거예요. 경매 법원에서 그거를 보고 아이고 이거는 대지로 바꿔가지고 팔면 몇 배는 더 팔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용도를 대지로 바꿔서 팔아줍시다. 이렇게 경매계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낙찰자가 낙찰 받아서 소유자가 된 다음에 대지로 바꿨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매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전략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싸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용도와 현황의 차이가 분명한데 내가 낙찰받아서 대지로 바꾸면 지금 이 가격에 5배는 받을 수 있는데 감정가에 연연해서 지금 임야들이 얼마에 낙찰되는데 나는 이 고금액까지 하다가 금액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경매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매를 하기 위한 뇌구조, 사고방식, 생각의 어떤 패턴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패턴에 대한 연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낙찰 받는 걸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경매 공부를 오래 해서 경매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만약에 어떤 교수님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10년 동안 경매를 해서 애들은 잘 가르쳐요. 근데 10년 동안 법원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럼 경매하기 어렵죠. 이론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실무잖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가를 뽑을 때 어떤 패턴으로 보냐,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2030 세대들이 월세 받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이고, 이제 직장 들어가도 얼마 다닐지 모르고, 옛날처럼 한두 푼 두 푼 모아서 월급 모아서 돈 벌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경매 학원에 엄청 많이 등록한다. 실제로 경매 학원에서 법원에 견학을 나와요. 막 50명씩 60명씩 오세요. 입찰을 들어가지는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 입찰 용지는 어떻게 생겼나 막 이런 거를 보러 오시는데 실제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어요. 어려 보이고 앳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되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 보면은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낙찰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좀 낙찰을 높게 쓰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데 시세가 얼마인데. 그 낙찰 받은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그 사람은 그거를 단순 시세 차익을 노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서류 정리를 해서 용도를 바꿀 자신이 있다거나, 내지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 얘 당사자,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경매는 싸게 사야 된다,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낙찰자들이 낙찰가를 많이 썼을 때 막 이런 소리 나요. 진짜 나요. 자기들끼리. 그거는 자기가 전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전략이 싸게 사고 발품 팔아가지고 어디에 매물 나온 거 쫙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제일 경매 잘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들이 시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들이 경매를 그렇게 잘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경매 받는 시점에 시세로 계산할 건지, 용도나 어떤 가공을 해서 돈을 벌어낼 건지, 내지는 5년 후에 팔 건지, 그 사람 전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되니까 절대 내가 감정가보다 높게 쓰지 않겠다. 지금 보세요. 서울 아파트 감정가가 높게 낙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수물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낙찰받고 잔금 안 내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제 경험이에요. 이게 시세가 5억짜리 땅이었어요. 근데 30%만 나왔어요. 30%. 이게 5억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반듯해요. 도로가 있어요. 그분이 요만큼만 경매가 나왔어요. 이게 감정가가 2억이었어요.
5억짜리가 2억이 나온 게 아니고 5억 중에 2억 반 나온 거죠. 한 30% 정도 나왔어요. 분명히 데이터에 보면 지분 매각 토지였어요. 토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 분명히 지분 매각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전체 덩어리는 5억인데 2억에 감정할 수밖에 없죠. 요만큼만 감정하니까. 왜 그분이 그 주소를 네이버에 쳤어요. 아니 내비게이션에. 그랬더니 과연 나를 여기 데려다줘. 눈으로 봤을 때는 땅이 안 나눠져 있죠. 지분 매각이라고 땅 위에 편말 꽂아놓고 지분이라고 돼 있는 땅은 없어요. 현황으로 가보면 과연 5억짜리 땅이에요. 특히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시세가 5억인데 과연 경매는 반값이라더니 2억이 나왔어. 그래서 지분 매각이라고 몇 분의 몇이라고 분명히 표시돼 있어요. 매각 명세서에. 근데 네이버 내비게이션 쳤더니 자기를 여기 데려다 줬더니 땅이 반듯해. 근데 여기 소유주가 몇 명인지 봐야 돼.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근데 안 떼보고 입찰 들어갔어요. 보증금이 2천만 원 들어갔죠. 2억이니까. 그래가지고 농식증을 발급받으러 갔어요. 그날 오후에. 낙찰 받고 그냥 오후에 농식증 발급받으러 갔더니 평수가 달라. 자기는 이거 받은 줄 알았더니 왜 평수를 반만 얘기하냐 그랬더니 당신 요만큼만 샀다니. 그때 아는 거예요. 낙찰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분 매각인 걸 몰랐다. 걔 찾아갈 때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제가 무슨 권한으로 같이 가줍니까? 사정 좀 해달라고. 당신은 잘하니까. 멘트 좀 날린다고. 아니 무슨 멘트를 지분 매각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기가 받아놓고 뭐 일주일 동안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죠 당연히. 지분 매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실수했죠? 내비게이션에 쳤더니 요만하게 큰 땅을 보여주니까 내비게이션은 여기 데려다 달라고 그랬지 권리 분석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일주일 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보증금 걸어놨으니까 이번에 잔금 안 내고 다음에 들어가갖고 내가 1억까지 떨어지면 1억을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보증금 걸어놓은 거 이번 매매에서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 낙찰 받아서 잔금 안 낸 사람은 이번 입찰에 참가가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고정관념이죠. 내비게이션에 쳤더니 얘를 데려다 줬네. 땅이 좋아. 5억이야. 시세가 5억이야. 내 이 동네 살아. 경매 나왔어. 과연 경매는 반값이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들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 그래서 네이버에 그 검색을 했을 때 특히 뭐 이 분쟁 관련 검색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질문자들이 질문을 잘못해요. 자기 얘기 쏙 빼고 자기 유리한 대로 올리면 자기가 듣고 싶은 4개의 캔디 답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거기 답 다시는 분들은 질문 보고 답을 하지 현황 파악을 안 하잖아요. 반대편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럼 당신 이길 수 있다. 당신 낙찰 받으면 80% 대출 해준다. 지분 매각 안 돼요. 지분 매각은 대출 안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있는데 왜 대출 안 해줍니까? 분명가 있으면 다음번에 경매 들어갔을 때도 낙찰이 낮게 될 확률이 있어요. 재산 가치가. 그래서 분묘가 있다거나 보존산지, 그린벨트 또는 이런 지분 매각은 대출이 불가해요. 근데 전이잖아요. 전. 네이버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가 전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분 매각 쏙 빼. 대출 얼마 되나요? 답글 올리는 사람 80% 됩니다. 아싸 80% 81억 6천 4천만 원 갖고 대출 낙찰 받으러 가는 거예요. 80% 준다면서요. 이 전이잖아요. 전. 뭐가 잘못됐죠?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네이버 너무 맹신하는데 네이버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미디어는 퍼다 날르는 거예요. 퍼다 날르는 거. 참인지 진실인지 구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론 네이버 빠르고 그때그때 답을 주고 뭐 맛집 검색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검색이 사람 잡는다. 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맞게 질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정확해요. 공개 질의하셔야 돼요. 경매면 경매 계획. 만약에 뭐 어떤 인허가 관계면 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경매 계획가 권리 분석까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네이버에 치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공개 질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저도 중간중간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바뀔 때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숫자가. 근데 원래 사람 머리라는 게 처음 배웠던 게 이렇게 머리에 세팅되면 지우고 다시 넣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헷갈릴 때 저는 제일 정확한 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뭐 마포구 몇 번지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면 그 사람들 지도 보고 얘기해주는 게 정확하지. 뭐 네이버에 쳐가지고 뭐 카드라 통신 그 중에 참도 있고 거짓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동산 경매는 이 법에 의한 절차 진행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못했을 때 틀린 답을,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을 날렸어요. 예. 지분 매각이라는 글씨를 못 본 거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집이 5억짜리 집인데 엄청 멋져요. 땅이 안 나왔네. 땅이 안 나왔어. 토지만 안 나오고 건물만 매각해. 사진에는 땅을 찍잖아요. 건물만 찍을 수 없잖아요. 포토샵 할 수 없잖아요, 법원에서. 사진을 보고 권리분석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집이 10억짜리인데 5억에 나왔다. 땅이 안 나왔으니까 집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더 떨어지면 들어가겠대. 지금 반값인데도 그 경매니까 그렇게 하면은 경매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경매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법원에 사람 많이 줄었어요. 고수들이 뭐 진검승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주거시설 아파트는 꾸준히 낙찰돼요. 왜냐하면 실소유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치의 역세권 이런 데는 낙찰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네. 강제적으로 서울 주거시설에 어떤 그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어떤 규제를 매겼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 그 국가에서 투자 지도를 그려준 거하고 똑같아요. 역으로 매겼을 때.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까지 규제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시장에 정부가 규제해서 강제로 어떤 흐름을 돌렸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갭 투자하지 마라.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갭 투자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세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갭 투자하지 마.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그래서 주거시설 외에 나머지 부동산들, 특히 대출 안 받아도 되는 물건들은 전과 후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학습효과죠. 노무현 참여정부 때 버블 7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거품이 꼈다. 거품이었나요 지금? 거품이었으면 그때 끝까지 없이 떨어졌겠죠. 거품은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거품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원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버블 7 지역을 정해가지고 양도세 중과하고 뭐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을 때 다가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5% 정도 올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오른 가격이 안 내려져요. 올라와서 유지하다가 가다가 올라서 유지하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에서 올랐어요. 가다가 답보 상태로 가다가 오르고 답보 상태 가다가 오르고, 지금도 이제 다가구나 토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파트로 가야 될 투자자들이 이리로 몰려와서 낙찰가가 또 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오름폭이 둔화됐다고 볼 수 있죠. 내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가 두려워서 매물이 쏟아질 줄 아는데 사실 안 쏟아졌어요. 기대 수익이 줄어서 그렇지 양도세 중과해도 수익은 있는 거예요. 기대 수익이 옛날에 5억 벌 줄 알았거든. 세금 빼고 나니 2억 이내로 기대 수익이 줄을지 소리 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팔아야지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어떤 현업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보면은 경매 강의는 많은데
이런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서 그게 맞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떤 미디어에 의한 학습 효과 지금 내가 생각한 건지 미디어에 의한 세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판단을. 그래서 경매가 할 게 없는지 물건이 없는지 돈이 없는지 전략이 없는지 물건 보는 눈이 없어서 못 찾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러 경매시장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경매시장에 사람이 들어오고 실제로 낙찰이 진행되고 있다. 내가 아파트만 한다고 해서 경매 물건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선박에서 헬리콥터, 자동차까지 회원, 콘도, 이제 골프장 회원권까지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거예요. 법원에서 정한 뭐랄까 공개 매각이라는 절차 속에 아파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전환을 하고 보면 돈 벌 수 있는 물건이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경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는다는 거는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경매 시장에서는 좋은 시장이에요. 옛날처럼 돈을 많이 못 빌리고 빌린다면 금리가 높아져서 기대 수익이 줄어든 거 있지만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이나 특수 물건 내지는 어떤 전략을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인들은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스톱 안 해.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장이 바뀐다. 과연 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장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어떤 이런 정도의 이슈 때문에 경매 시장에 팔이 날릴 것 같았으면 IMF 때 서프라임 때 벌써 문 닫아 지금까지 경매한 사람 하나도 안 나왔겠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여주 그다음에 중앙법원 갔었는데요. 과연 고수들이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제 얼굴들을 서로 통성명을 안 해서 그렇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들이 집에 안 갔어요. 아직도 경매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경매 데이터를. 경매 데이터는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저는 이제 경매 공매 가이드라는 경매 정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매 공매 가이드 치시해서 보시면 돼요. 설치하셔서 보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PC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요새 보통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만 있다면 보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지. 경매 법을 달달 외운다고 그게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을 너무 편협하게 두지 마시고 조금 경매 시장은 그만큼 넓고 다양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내지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좀 바빠요. 왜냐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물건 보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뭐랄까 주거시설은 몰려있지만 토지는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잖아요. 주거시설은 한 곳에 몰려. 그래서 조금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일주일에 5번 정도 했는데 요새 한 달 이번 주에 한 번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지역의 값을 내리겠다고 지금 규제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로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나 반대급부가 생기는 지역, 이번에 조정 대상에 들어간 지역, 안 들어간 지역, 가지신 분, 못 가신 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이런 어떤 풍선 효과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고 그거를 믿고 움직이기는 좀 어렵고, 일반 매매에서 거래량이 준 거를 시장을 읽는 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지금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경매 데이터를 진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전국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뭐라고 하지? 다양하게 시장을 보는 눈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누자면 진짜 한 사람은 해요. 하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발전하고, 두 번째 부류는 안 해. 생각만 해. 그리고 부러워해. 누가 뭐 성공하면 나도 할걸. 그리고 배가 아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뭐라고 하지? 구경꾼? 뒷짐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처음에 이 규제 나왔을 때 다주택자들 때문에 서민이 집을 못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못 산다는 말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산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다 못 산다고 할까? 못 산 게 아니고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충분히 집 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의 메리트를 못 느껴가지고 안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마음을 상담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매한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공인중개사인 줄 알아요.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동네 부동산 아줌마. 그래서 제가 경매한다고, 분명히 경매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부동산.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다 그렇게 생각해,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10명이 찾아오면 1명 정도 하고 9명은 안 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 와요. 뭐 데이터가 뭐 잘 안 나옵니다. 뭐 요새 뭐 화면이 뭐 바뀌었네요. 이런 거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민들이 집을 못 샀다에 저는 안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도 있는데 다 못 샀다고 하는 거 좀 잘못됐다. 그래서 경매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돈 잘 버시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그래 해보세요. 그래 제가 알려드려요. 저는.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하기 위해서 밤잠도 설치고, 근데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했을 때 배가 아프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맛집 사장님들이 이 맛 노하우 막 안 가르쳐주고 막 스토리 보면 이건 우리 집안의 비밀인데 한번 안 보여주자. 어떤 사람 막 보여줘. 따라 해봐. 얼마나 힘든데.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해. 가르쳐줘도 상관없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도 입만 못 낼걸? 예. 그게 그 사람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터를 보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갖고 보고 그 경매에 관심 있으시니까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끄고 나면 안 해. 안 봐. 그 실력이 안 들어. 그래서 데이터 좀 꼭 보시고, 어디에 물건이 나와 있고, 어떤 거, 얼마에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 좋은 물건들은 또 취하되고 기각되고 막 그래요. 왜냐면 그거 보고 사러 가는 거지, 사람들이. 일반 매매로. 가서 취하시키는 거예요. 꼭 경매까지 안. 너무 좋은 물건은 찾아가야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소유자하고 등기등본에. 그래서 데이터가 돈입니다. 정보가 돈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잘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경매정보회사 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거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데이터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은 불금이라 저는 사실 업무를 마감하고 금요일날 방송 찍는 게 편해요. 왜냐면 화요일날 중앙법원 경매가 많이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이 서초동에. 그래서 법원 가기 전에 전날 밤에 3천만 원짜리든 3억짜리든 고민을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직업병이에요.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피곤해요. 그리고 이 낙찰 받고 나면은 이제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오후에 방송을 엄두가 안 났어요, 생방송이. 근데 금요일날 이제 약속 잡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화요일로 옮길까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로 옮겨서 지금은 이제 보시기만 하시고 이제 그 답글을 안 남겨주시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 내지는 지난 한 주간 데이터를 보시다가 궁금한 거 이때 이 시간에 답글을 올리시면 저는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답글을 바로 못 알아들어도 지금 여기 로그인 되어 있는 안정환 마스터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방송 끝나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6시부터 안종환 마스터님이 방송을 하실 때 제가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많은 분 보고 계신데 화요일날 방송할 거고요. 시간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진짜 좀 가감없는 어떤 대부분의 방송들은 보면은 뭐라고 하죠? 물건을 다 소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는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그렇게 진행했고, 그래서 지금 CNBC 방송 컨셉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화요일날 시간은 공지해서 방송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네이버에 뭐 검색해가지고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네이버에 검색치지 마시고 여기 치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없다면 어디에 문의해보시라 해서 정확한 결과를 원래 제가 강의 나가보면 질문 없는 경우가 뭐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강의할 때 보면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다면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 게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거. 사실 제가 심지어 어떤 전화도 받아봤냐면 어떤 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 집 앞에 지금 여기 플래카드에 아파트 싸게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집이 어딘지. 그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예, 그래서 질문의 수준은 사실 거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또 뭐 여기서 보신 것 중에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유튜브 강의에 금요금의 가이드 치시면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한 번 보실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보실 수 있는 짧은 방송을 한 200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셔가지고 또 더 보고 싶으신 분들,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유튜브 가셔가지고 보셔서 또 거기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그게 그 이상한 매력이 있어갖고 한 번 보면 끝까지 보게 돼. 지금 사무실 찾아오신 분들 보면 저 150편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 동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그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보게 된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